근데 이제 처음에 이 미술대학원을 가니까 집에서 반대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심해서, 제가 아마 한 학기 휴학을 했을걸요. 등록금을 안 주니까. 그리고 첫 학기 등록금을 받기 위해서 헝거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열흘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초점이 목적이 있으면은 그거를 향해서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캔버스 값이 그 당시에 상당히 비쌌거든, 오일하고. 그래서 생각한 게 플라이우드 합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캔버스에 아마 100호짜리를 플라이우드로 10장을 살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좋은 종이나 캔버스를 사면 불안한 거야, 이걸 망칠까 봐. 근데 싼 걸 재료를 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걸 쓰니까 이러한 작업의 물질성도 살리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거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제가 성함을 말씀해도 될 것 같아, 이제는. 박서보 교수님께서 그건 좋은 재료가 아니야, 다 그러는데 그 순간에 아, 이건 누가 안 했나 보다. 갑자기 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이 재료를 정말로 좋은 아트 머티리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교수님들의 의견을 주신 거잖아, 저한테. 결국은 내가 결정할 일이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지, 내가 흥미로운지, 그거를 살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합판을 쓰니까 물질성을 살리고 싶었어요. 물질에. 그리고 그때 마침 동기들이 여러 다른 캔버스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재료들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모든 게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했고, 제가 합판을 쓰니까 이 합판의 물성을 살리고 싶은 어떤 동양화적인 접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동양화적인 기법을 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조건이나 문제점들을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내 작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뭔가 새로운 영역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이 합판의 코너가 너무 날카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판의 코너를 먹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림을 동양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합판의 물성도 살리고, 어떤 물결 있죠, 나무의 물결도 살리고, 그림도 그리면서 그게 일종의 사실 저의 자화상이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화상인데 바다에 누워 있는 듯한. 그때 제목들이 무의자연이었어요. 무의자연. 아주 힘든 상황에서 그거를 초월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아마 다 저의 교수님들이 다 그 당시에 단색화, 미니멀리스틱, 박서우 교수님도 노장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제 작품이 자세히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미니멀리스틱한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되게 익스프레시브해요. 표현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 나중에 도널드 쿠스핏이라는 그 평론가 아시죠? 중요한 평론가인데 그분이 제 작품을 보고 expressive construction이라고 그랬어요. 되게 표현적인 작품이라는 거죠. 설치 작품. 보통 조각이 굉장히 드라이하잖아요. 폼, 공간에서 있어 폼.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표현적이고 어떤 조각 보면 드로잉 같다라는 말을 듣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페인팅을 베이스로 해서 한 것도 있고, 물질을 사용했지만 저는 어떤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85년대 시리즈의 작품이 제목이 전부 다 오버데어였어요. 물질 너머에 뭔가가 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감동이나 감정의 효과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어떤 표현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그 작업을 한 거죠. 누가 나한테 적응하기 어렵지 않냐고 그러면 적응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어느 곳에 가든 거기가 내가 그냥 사는 곳에 충실해요. 저는 여기서 활동을 사실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다 갔어요. 하고 일본에 대해서 했지만 뭐 당시에 중요하다고 하는 에꼴드 서울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이 전시했잖아요. 프론티어 제전 뭐 그래서 거기서 또 메인 멤버로 전시도 기획하고 또 마지막에는 또 아트 기자도 잠깐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적이었는데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독립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작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했는데 꼭 그래서 미국을 가려고 한 건 아니지만 조나단 바롭스키 전시를 보고 제가 저를 더 도전하고 싶었고 약간 한국 미술 세계가 그 당시엔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활동하니까 이제 다 알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넓은 또 세계 미술의 중심지라고 해서 가게 됐는데, 예, 그래서 럭키하게 바로 개인전을 하게 됐죠. 합판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첫 개인전에도 합판과 그런 버려진 합판들, 두꺼운 것들이나 공사장 합판들 그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진 작업들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한국이 굉장히 편견이 심하잖아요. 고정관념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나눠져야 되고 이렇게 나눠져야 되고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저는 그거를 깨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화 조각도 깨고 그 바운더리를 깨고 그 틈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제가 건축에도 굉장히 관심 많아서 한국 전통 건축을 보면 거의 자연적인 걸 그대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기둥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틈도 많아요. 이런 게 저는 한국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엘리먼트가 사실 들어갔어요. 그런 걸 할 때마다 버려진 걸 쓰니까 사람들이 룩다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무시하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거기에서 어떤 아름다움과 숨겨진 미가 있다라는 걸 더 발견하고 해서 보여주려고 한 거고, 어떤 작업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은 생각보다 편견이 굉장히 심해요. 아시지만. 그리고 차별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 뭐에 따라 이런 게 얼만큼 가졌고 얼마나 파워 있고 어떤 학교에 따라 이런 게 굉장히 편견이 심하거든요. 여자, 남자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부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작업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제 작업은 다 남자가 한 줄 알아요. 초기에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섬세함 안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주스나무죠. 나무지만 두꺼운 나무예요. 다 다른 나무고 페인트도 한 거고 그래서 쉐입을 만들었죠. 쉐입을 하나하나 다 만들면서도 똑같이 만들지 않고 다 다르게 만들었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두꺼워가지고 금속 그런 스테인리스 메탈 로드라 그러는데 그걸로 껴가지고 와셔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것도 다 이게 길이가 틀려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아마 제가 OK 해리스 웍스 아트에서 보여줬을 때 개인전에 그 당시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던 학예실장이 왔었어요. 그걸 보더니 와 이거는 무릉도원 같대요. 무릉도원은 죽어서만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와우 제목이 비석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작품을 처음 수집하게 된 거죠. 그때 그런 이유로. 예, 그리고 계속 제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버려진 이런 다 물건 재료들이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걸 생명화시키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작품을 통해서 계속 죽음과 삶의 그런 부분들을 퀘스천하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퍼포먼스도. 근데 저는 그런 걸 통해서 헤비한 게 아니라 어떤 희망을 갖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고 죽고가 이게 사이클이라는 거죠, 결국은. 다르잖아요. 그동안은 나무 작업이었는데 드럼통 작업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정말 제 꿈에서 연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꿈을 꿨는데 90년대는 지금 20세기가 이제 끝이라고 우리 막 세계의 종말이다. 이렇게 막 많은 그동안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90년대 중반에 제가 꿈을 꿨는데 마치도 세계대전 전쟁 같은 꿈이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갔어요.
죽어가고 서클을 봤어요. 서클을 막 서클이 있는데 불도 막 나고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진짜 땀에 다 젖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때 막 일어나자마자 그린 게 서클이에요. 그 드로잉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는 게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죽음을 참 무서워했거든요. 죽음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지? 왜 우리가 죽으면 먼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남 얘기가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내가 죽는 순간에 오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죽음에 대한 얘기 되게 하는 거 두려워하거든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이 죽음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꿈속에서 좀 긍정적으로 본 요소가 서클이었어요. 비주얼리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개인이 들어가면서도 하나의 커뮤니티처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드로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그 디스크립션 써가지고 소크라테스 조각공원 그 당시에는 뭐 아주 뭐 컴피티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리스 펠로우십을 준 거죠. 그거를 억셉트 한 거죠. 드로잉만 보고 모델하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느라고 모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동원됐어요. 건축가부터 엔지니어부터. 왜냐하면 이거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4핏이면 얼마예요? 4핏 다운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슬랙도 돼가지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테크니션도 주고 거기서 작업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재료비도 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받은 거에 3배는 일을 더 했어요. 그래서 발런티어도 많이 이용하고 모든 사람을 제가 다 이용한 게 그리고 이제 오프닝 때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 작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뮤지션 3명을 불러가지고 그때 첼리스트 또 클라리넷 또 오보에 그렇게 하고 이 작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오디언스한테 당신이 지금 죽음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컨템플레이트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줬어요. 이제 제가 종을 치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통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아마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 퍼포먼스에. 그렇죠? 그거와 관계없이 애들은 막 서로 들어가려고 막 애쓰고 그래서 그 컨트라스트 흥미로웠고 또 퍼포먼스 중에 흥미로웠던 얘기는 어떤 대학생은 FIT 다니던 학생인데 정말 울었어요. 자기가 죽는 순간 같아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에이즈 환자였는데 강물에 누워 있는 것처럼 편안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작업도 놀이공간이 꼭 어린이들 위한 게 아니에요. 뉴욕에서는 외국인들 막 어린들이 막 들어가서 놀았고 뭐 어떤 댄서들은 여기 들어가서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근데 작품을 하고 끝나잖아요. 이상하게도 that's it이야. 들어가서 내가 경험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퍼블릭 아트 할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작품하고 커넥트 할 수 있고 인터랙트 할 수 있게 그거를 첫 번째로 두고 그리고 주변 환경과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는지 그거를 두 번째로 두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그 사람들의 스피릿을 좀 이렇게 리프트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 3가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항상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인스탈레이션, 퍼블릭 아트 작업은 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디렉터한테 저는 작품을 시작할 때 제 작품을 먼저 보여줘요.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런 작업을 해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흥미롭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클래스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종이도 없어 아이들이. 그렇게 가난해요. 그래서 종이도 좀 주면서 네가 여기 살면서 너 마을에서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흥미로운 걸 그려라. 제가 뭘 어떻게 할 건지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가르쳐주면 복잡해요. 이 사람들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다 받았어요. 그 드로잉을. 거기서 흥미로운 것만 제가 이미지를 골랐어요. 그래서
벽에다 그렸는데 막 그 다음 날에 막 하트가 그려져 있고 어떤 애는 와서 자기는 이거 몰랐다는 거야. 몰라서 그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anyway 이 작업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더울 때고 벽에 그냥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파운드 오브젝을 또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뭐 조개비라든지 뭐 벽돌이 부서진 거 기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모아가 플라스틱도 모아서 거기다 붙이려면 이 벽을 어느 정도 깊이를 파야 돼요. 그거는 제가 그 지역 주민한테 배웠어요. 이렇게 벽을 파고 그다음에 시멘트를 던져서 시멘트를 믹스해서 던져서 마르기 전에 이걸 막 이렇게 꽂아야 돼. 모자이크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막 떨어지는 거야. 우리 쉽지 않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매일매일 학생들이 줄 서 있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잘 끝내고 그러니까 사카타 파운데이션에서도 너무 좋았던 게 아니 웬 한국 여자가 이 시골에까지 와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모든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막 모여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근데 뉴욕에 돌아왔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협동 작업을 한 게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자긍심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아끼는 거예요, 또. 그 명상 공간, 메디테이션 스페이스는 제가 실내 작업으로 스페이스 비틴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공간 사이,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부재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뭘 만들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건 그 공간이다라는 부제를 썼는데 그 스페이스 비틴 작업이 이렇게 닫혀진 일종의 구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진 작가가 저를 찍기 위해서 왔는데 저보고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고 들어갔는데 겉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스컬프처로 보이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틈 사이가 다 열려 있어가지고 내가 일종의 어떤 굉장히 개인 공간에 들어갔는데 느낌이 굉장히 달랐어요. 이거를 그때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메디테이션 스페이스, 명상 공간을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뉴욕 주 위에 스톤 쿼리 아트파크라는 조각공원에 설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할 때도 거기는 아주 오픈된 그런 필드도 있었고 숲 같은 데도 있었는데 저는 숲 같은 데를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공간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설치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 어떤 크기로 만들 것인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작품을 너무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압도하게 하는 작품 말고 거기에 살며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하는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작업을 했고 문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게 했고 그 중간에 이제 죽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들이 있어서 그것도 다 그냥 뒀어요 안에. 그러니까 하나도 저는 살은 나무를 자르지 않고 죽은 나무들과 주워온 나무들 이런 것들을 사용했죠. 작업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드로잉 해놓은 많은 작업들이 있어요. 퍼블릭 아트 쪽 또는 띠어러 쪽. 이런 작업을 좀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고 지금까지 해온 작업은 일종의 예를 들어서 드럼통이다 그러면 이 드럼통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지방의 제작소를 다녀오면서 철 작업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영감을 제 나름대로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어느 조각공원에서 요즘에 이 팬데믹 때문에 전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주면 그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운드 인스탈레이션을 하나 하려고요. 이거는 이제 목격자라는 제목인데 몇 년 전에 스위스에서 한 작업인데요. 나무 많이 이건 숲에다가 사운드 인스탈레이션 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 아트하우스 프로젝트도 그분이 5개를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두 번째 프로젝트를 과테말라에서 올해 하기로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상황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면 내년에 또 거기에 맞는 건축물로 작업도 달라질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길 바라고 한국에서도 하나쯤 하고 싶어요. 아트하우스 작업을. 특히 좀 이렇게 어려운 동네 쪽에 하나 넣고 싶어요. 힘든게 사는 사람들 동네에.
도시 속에서도. 왜냐하면 도시 속에 굉장히 바쁘게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저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죠. 혼자 조용히